세 번째 결혼 125화가 방송되었습니다. 124화에서 왕유아는 왕지훈에게 왜 더블유란 회사를 앞세워 왕제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드림식품은 원래 아버지 왕진국의 회사였으며 드림식품을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사주하여 아버지를 죽게 했던 왕제국으로부터 되찾으려 하는 것이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란 뜻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지훈은 큰아버지의 교통사고가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냐며 반신반의하였고 더블유란 회사를 만들어 모두를 속이며 드림식품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며 왕유안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구가 된 만큼이나 마음도 평온한 상태일 수가 없었던 왕지훈은 병원에 좀 더 입원해 있으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말을 거절하고 집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왕유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왕지훈은 병원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을 기적을 기다리고 사느니 자기가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어두운 실체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요. 집으로 온 왕지훈은 왕제국의 서재에서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있는지 뒤져보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왕지훈에게 모든 탓을 왕유안에게 돌리며 아들 눈에 눈물 뺀 대가로 더욱더 왕유안에 대한 증오심만 키우는 왕제국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왕유안을 처리할 수 있나 고심하고 있는 왕제국의 앞에 때마침 김 실장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김 실장은 왕제국의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신복이었지만 왕제국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 왕유안과 장비서가 찾아내어 목숨을 구해주고 중화요리집의 뒷방에 몰래 은신처를 두고 왕제국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왔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왕제국의 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김 실장은 왕유안이 뜻을 같이 하자는 회유에도 쉽사리 동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왕유안에게 자신을 살려준 보답으로 왕제국이 몰래 돈 세탁한 페이퍼 컴퍼니가 두바이에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확실한 자료만 입수해도 왕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정다정이 말할 정도로 김 실장은 자기가 가진 고급 정보를 내어줌으로써 왕유안의 편에 마음을 기울인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그런 김 실장이 왕제국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납작 엎드려 빌었고 왕제국은 김 실장을 떠볼 겸 왕유안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왕유안과 손잡기로 마음먹은 김 실장이 왕제국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물증을 입수하기 위해 왕유안과 짜고 왕제국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게 말미에 왕제국의 제안대로 김 실장이 왕유안을 구타하고 납치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과연 김 실장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제국의 충복으로 살면서 많은 목숨을 빼앗아 보았을 김 실장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왕제국에게 타살당할 뻔한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배신하고 다시 왕제국의 사냥개로 들어가는 정신나간 사람은 아닐 것이라 보지만 126화 예고를 보면 정다정마저 김 실장의 함정에 빠져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니 여기에는 김 실장만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왕제국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한 한마리에 의해 강세란과 천혜자는 왕지훈이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강세란은 왕지훈에게 다시 접근하는데요. 왕지훈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목적일 뿐인 강세란이기에 왕지훈이 불구이건 말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한마리조차도 백상철의 아기를 가졌다고 믿는 며느리 강세란이 하반신을 못쓰는 왕지훈과 뭘 할 수 있겠냐며 강세란이 왕지훈에게 접근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백상철이 이 사실을 알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상철은 강세란에게 필요할 때 써먹고 버리는 휴지 한 장 같은 존재인데 백상철이 언제쯤 정신 차리고 강세란의 장난감 노릇을 그만두게 될지 강세란의 가짜 임신이 빨리 들통났으면 좋겠습니다. 126화에서는 왕유안을 배신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김 실장이 극적으로 왕유안의 편에 서서 왕제국을 몰락시키는 과정이 방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린 왕지훈, 백상철이 강세란의 가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이 다뤄질 것입니다. 왕유안에게 두바이에 있는 왕제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알려준 김 실장은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왕제국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속물이라고 해도
자신을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의 밑에 다시 들어가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부하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왕제국인데요. 왕제국에게 목숨을 걸고 다시 접근한 김 실장은 왕제국에게 확실히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말 한마디로써가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김 실장은 왕제국이 그토록 밟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왕유한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미 왕제국의 지시로 왕유한에게 칼빵을 직접 놓은 경험도 있었기에 왕제국에게 다시 신임을 얻기 위해 분명히 왕유한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왕유한을 죽이는 신용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김 실장은 왕유한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왕제국에게 들켜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있던 터라 아직 완전히 마음을 돌리진 못하고 있었는데요. 왕제국에게 다시 충복이 되겠다고 찾아간 다음부터는 분명히 왕제국의 다른 신복이 자신을 미행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왕제국에게 보고할 것이라 판단하고 왕유한을 일시적으로 속여서 왕제국을 안심시키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왕제국이 원하는 것은 김 실장이 왕유한을 죽이는 바로 그것이겠죠. 126화에서 과연 왕유한의 편에 선 사람이 맞을까? 의문이 들게 할 정도로 왕유한에게 심하게 구타를 하고 왕유한이 피를 흘린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정다정도 왕유한과 같이 김 실장이 거느린 무리에 잡혀 고초를 겪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장면일까요? 김 실장은 왕유한에게 페이퍼 컴퍼니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기로 하고 은밀히 은폭울 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왕유한을 구타하여 납치하였고, 이 장면을 왕제국의 또 다른 신복이 보고 왕제국에게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안나와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 정다정은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왕유한이 걱정되어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왕유한이 은폭 굴다리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양집사와 함께 왕유한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막상 굴다리에 도착하니 왕유한은 없고 왕유한의 휴대폰만이 발견되었는데요. 정다정은 이 일도 왕제국이 왕지훈을 다치게 했다는 분노를 왕유한에게 푼 것일 거라고 직감하고 노엘에게 말해두었고, 노엘은 고기사를 시켜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동원해 왕유한이 끌려간 장소를 추적해내어 정다정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정다정과 양집사는 김 실장이 왕유한을 끌고 간 폐차장에 숨어들어 왕유한이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집사님, 자기 목숨을 살려준 요한 씨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자 양집사는 그러게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집사님, 이게 다 왕 회장이 벌인 짓일 거예요. 우리가 신고한 걸 알면 왕 회장이 요한 씨를 당장 죽일지도 몰라요. 제가 김 실장의 미끼가 될게요. 그래야 요한 씨를 구출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김 실장을 유인하는 동안 양집사님이 요한 씨를 구해주세요. 양집사는 알겠습니다. 정다정은 김 실장 앞에 나타나 화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은혜도 모르고 요한 씨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요? 그새 왕 회장에게서 돈 받아먹고 마음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따지고 드는 정다정을 밀치며 김 실장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아무 힘도 없는 당신들을 믿느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편해. 김 실장은 정다정까지 쓰러뜨려 왕유한 옆에 묶어놓았고, 양집사도 그 일당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왕제국의 부하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김 실장도 왕제국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왕제국은 정다정이 제 발로 찾아왔단 말이지. 저렇게 명을 채촉해대니 외롭지 않게 둘이 함께 보내줘. 김 실장은 왕제국의 전화를 받고 왕유한과 정다정을 함께 폐차에 태우고 압축기계를 작동시키려 합니다. 정다정은 왕 회장, 내가 당신 찢어 죽일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이때 왕제국의 부하는 김 실장이 이만하면 왕제국의 편이 되었다 싶고, 혹시나 나중에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살인죄로 구속될까봐 현장을 떠났고, 김 실장은 자신의 일당에게 시체는 내가 처리할 테니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라며 명령합니다. 사실 김 실장은 왕제국에게 왕유한과 정다정이 죽었다는 걸 인지시켜 다음 추주총회가 무사히 열릴 때까지 자신과 왕유한을 추적하지 않도록 왕유한과 왕제국 둘 다를 속이며 자신이 살아남을 궁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당들이 돌아가고 폐차 압축기가 작동되는 것을 멈추게 한 뒤 김 실장은 왕유한에게 전무님 죄송합니다. 왕제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가 몸쓸 짓을 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자료는 시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김 실장은 왕제국의 비자금 세탁 관련 자료를 모두 왕유안에게 넘겨주었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을 꺼내준 뒤 폐차를 마저 압축시켜 증거 사진을 남겼습니다. 힘겹게 보배정으로 돌아온 왕유안과 정다정과 양 집사는 추주총회에서 왕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짰고 김 실장은 왕유안과 정다정이 압축기에 눌려 사망했음을 사진으로 남겨 왕제국에게 보여줌으로써 신임을 얻어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까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왕유안이 나타나 왕제국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자 왕제국은 얼굴을 파르르 떨며 놀랐고 도망치듯 회장을 빠져나와 허둥지둥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 니놈이 날 배신해? 내가 널 살려둘 것 같아?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나갔지만 왕제국의 차는 이리저리 제멋대로 도로를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김 실장은 추주총회가 열리는 동안 왕제국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내었고 왕제국은 자신이 왕유안에게 한 짓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왕제국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지우는 병원으로 왔는데요. 왕제국이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실 앞을 지킨 건 왕지훈 뿐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왕제국은 침상 앞에 앉아있는 왕지훈을 보며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지훈아,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왕지훈은 아버지도 저와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걸으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걸을 수 없다고? 아냐, 내가 걸을 수 없다니 말도 안 돼. 천하의 왕제국이 불구라니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 엄살 그만 피우세요.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편하게 앉아서 보내시는 게 뭐 어때서요?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불구가 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안 된다면서 저한테는 왜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지훈은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기적은 없다고 했지만 왕지훈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왕제국은 너 걸을 수 있는 거냐? 그럼 네가 아버지 복수 좀 해주라. 절대 요한이 그 자식에게 드림식품 뺏기지 말고 네가 꼭 그 자리 지켜야 한다. 아니요 아버지, 전 이제 경영에 관심 없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그만 욕심 버리세요. 전 자수할 겁니다. 내가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라 생각하고 송이를 죽인 벌 받을 거예요. 앞으로 아버지처럼 살진 않겠어요. 그렇게 왕제국은 아들 대신 불구의 몸으로 평생을 살다가 도저히 못 버텨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한편 드림식품의 회장으로 왕유안이 선임되고 왕유안과 정다정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지훈의 마음을 다시 잡아보려고 왕제국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왕제국의 간호를 더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제국은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자 성격은 더 괴팍해져서 노엘도 못 참고 떠나고 한 마리는 돈도 좋지만 도저히 못 해먹겠다며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었고 강세라는 그래도 왕지훈이 드림식품 후계자만 된다면 참을 수 있다며 버텼지만 왕지훈이 자수를 하고 드림식품을 포기해버리자 열이 받아 왕제국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한 마리는 노엘에게 부탁하여 다시 보배정에서 일해보려 하는데요. 우리 세란이가 제대로 못 먹어서 뱃속에 아기가 크지 않는 것 같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바람에 노엘이 세란이가 너희 집에 숨어 살았냐며 세란이 임신한 거 아니다 라고 사실을 알려줬고 한마리와 팩상철은 강세란과 천혜자를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26화 예고입니다. 종방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김 실장에 의해 왕유안과 정다정이 공경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126화에서 김 실장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해명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왕유안을 배신했을까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린 사람에게 다시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설정입니다. 연장 방송에 여파로 안 나도 힘든 설정이 추가되었던 것 같고 윤보배 여사도 노예를 뜬금없이 홀대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러다 정말 신덕수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자꾸만 아들에게 밥 한번 손수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점이 눈길이 갑니다. 김 실장이 왕유안과 정다정을 배신하지 않고 왕제국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일조함으로써 더 이상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 왕유안이 주주총회가 끝나면 마련해준다던 해외 거주지에서 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왕지훈도 더는 왕유한을 의심하지 말고 송이에 대한 죄값 치르고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들인 왕제국과 강세란 천혜자는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